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100만원,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계신가요? 통장에? 자, 20대, 30대의 그때 나이에 100만원에 대한 의미와 40대, 50대의 100만원 의미는 충분히 저는 이유가 가지의 그 100만원에 대한 가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2030 세대 100만원과 4050 세대의 100만원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0만원에 대한 가치, 인식,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00만원이 이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큰가요? 작은가요? 여러분들 100만원 의미를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원 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돈이 많거나 뭐 그런 분들 있죠. 제발 뭐 이런 분들 내 주변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돈 부자인 분들 그분들에게는 하룻밤 뭐 술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이겠지만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돈 1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제 이런 경험 있죠. 올 3월, 2월 그때 오픈 준비 막 하면서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견적을 봤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견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뭔가 공사가 필요하고 뭔가 또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까지만 딱 할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서 원래 할라 했던 것을 줄이고 해서 최소 지금 단돈 10만 원이 아쉬운 상황에 100만 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막 발생돼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뺄 건 빼고 돈을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전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즘에 뉴스나 신문 이런 거 보시면 저도 이렇게 막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경제 뭐 재앙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뭘 해야 된다. 어렵다. 등등 막 비관적인 막 뉴스가 쫙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저도 들어서 봤는데 그럴듯합니다. 내용이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이게 많이 나오는 언론 또는 유튜브 영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뭐 때문에 위기이기 때문에 뭘 하자, 뭘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니까 가장 핵심인 게 이런 얘기인 거죠. 과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소비.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지금 당장 하지 마시라.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영상을 남기셨는데요. 저 정말 공감하거든요. 근데 우리 20대, 30대 분들 조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어떤 핸드폰 또는 아이폰 또는 갤럭시 나왔을 때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밤새 그 폰을 사기 위해서 줄을 뭐 쭉 서 있다. 몇백 미터 줄이 된다. 또 이런 얘기들. 최신 폰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사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최신 게 나오면 바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또는 새 차 어디에서 좋은 차 나오면 한 3년 4년 타다가 또 이렇게 새 차로 넘어가시는 분들.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또는 해외여행을 1년에 최소 2번 3번 가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여름에 가시고 겨울에 가시고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뭐 성수기나 주말 되면 어디 비행기표 구하려면 우리나라 비행기표 구할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워낙 요즘에 더 늘어나고 그런데 뉴스에서는 IMF보다 더 어렵고 내수 시장이 안 좋고 수출은 안 좋은데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뭐가 맞는가? 저렇게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 맞나? 저도 그렇지만 이제 20대, 30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이런 세대 또 정말 내 몸값이 높은 시기잖아요. 내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을 시기고 내 몸값이 피크를 찍을 그런 시기에 보통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에이 돈 뭐 지금 좀 쓰면 또 벌면 되지 말이야. 100만 원 말이야. 써도 지금 내가 이렇게 뭘 어디 해도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월급 받을 건데 뭐 걱정이야. 하면 되지 뭐. 카드 이외에 내가 번 돈 이외에 카드 값으로 나가시는 분들 어디 맛집을 간다든지 또는 신차 아까 말씀드린 차 할부로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 여행을 자주 가고 맛집 좋은 차 좋은 옷 가방 신발 사시고
또는 이게 뭐 오바돼가지고 이 카드 값으로 다른 카드로 이 카드 값을 메꿔야 되고 이런, 또는 마이너스 대출 받아야 되고 신용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비를 했던데 막 메꾸기 위한, 카드 값을 메꾸기 위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악순환에 반복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우리 또 그런 사람들 있죠. 허세 부리는 사람들. 요즘에 이런 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 많잖아요. SNS에. 인스타도 그렇고, 다 사진. 그 사진에 보면 남들은, 와, 정말 저런 데 가서 사진 찍고, 저렇게 멋진 곳, 저렇게 좋은 곳, 저렇게 맛있는데, 그럼 저런 좋은 차, 저런 좋은 옷을 사는구나. 와, 정말 부럽다. 댓글이 쫙 달리죠. 부럽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등등등등. 와, 정말 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돈이 저렇게 많구나. 제가 봤을 때도 저런 걸 허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낄 정도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워낙 그 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젊을 때 아까 말했지만 1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배운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를 한다든지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배운다든지 거기에 쓰는 생산적인 100만 원을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비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이상으로 온리 소비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 사고 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것들, 아니면 남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반복적인 소비, 다시 벌면 그만이지 뭐. 어? 뭐 그래,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20대, 30대 정말 그때 막 소비하고 이런 습관이 40대, 50대 가서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때 가서, 좀 이렇게 펑펑 쓴다 해도 말이야. 또 돈은 또 벌고 말이야. 이래서 또 벌면 되지. 이 맞을까요, 과연 이게? 40대, 50대 가서 내 직장 생활이 지금과 똑같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 위치가 지금과 똑같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또는 그런 게 많을까요? 자, 40대, 50대 부모님 세대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그래 느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100만 원이 이 젊은 세대들보다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40, 50대 우리 그 부모님들 정말 팍팍한 삶을 살고 있죠. 그때 나이 때까지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조직생활, 사회생활 하신 분들 천만 다행인데 이미 은퇴하신 분도 많거든요. 내가 소득이 없으신 분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가치가. 그때 40대, 50대가 보통 결혼해서 아이들이 한창 커서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때죠. 40대, 50대 그때 가서. 거기서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에서는 내 위치가 이미 탑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시기고요. 힘들죠.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또 조금씩 고장나는 시기입니다. 한 15년, 20년, 30년 점점 일을 해가면 이 기계도 몇 년 쓰면 고장나는데 사람 몸이 고장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장나죠. 어느 한 군데 슬슬 아프고 시작합니다. 저도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다 아프죠, 이제. 슬슬 하나하나 고장나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연봉도 떨어지고 직장 내에서도 위태롭고 내 몸적으로도 점점 안 좋아지고 병원비도 나가야 되고 또는 집이 있는데 대출을 받았다. 대출 이자, 대출 원금 나가야 되죠. 또 기본적인 생활비, 마트비, 뭐 교통비, 통신비 다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건 당연히 나가야 되고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가신 분도 있어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돈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안 가도 되는 거야. 이거 좀 있으면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이러다가 더 큰 병을 만들게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나이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다. 물론 이제 제가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의 여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요? 당연히 많죠. 할 수 있는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하기 싫어요. 맞아요. 만약에. 아니면 뭘 하기 싫어. 이거 나 정말 뭘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하기 싫어.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돈이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또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자유가 돈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일수록 물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단점보다는 엄청나게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일수록 돈에 대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40대, 50대에 회사 특히 조직 내에서 위태로울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싸워줄, 막아줄 든든한 방패막이 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친구, 친척, 부모님 아니라는 거죠. 돈이란 돈. 내 자신, 바로 내 스스로 자신과 돈, 내 자산과 돈이죠, 자산. 얼마나 큰 규모를 40대, 50대 가서 쌓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결정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100만 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20대, 30대부터 단돈 10,000원을 쓸 때도 알아야 된다. 정말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한 것에만 소비를 하고 불필요하고 과소비하는 것은 자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돈을 모으셔야 돼요. 왜요? 돈을 모아서 모으는 습관 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잘 불려가지고 자산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20대, 30대 분들을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돈을 모으는 습관이 내가 40대, 50대 가서도 그대로 그 습관이 가기 때문에 특히 20대, 30대 분들 돈을 막 벌기 시작하신 이 신입사원 분들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돈에 대한 습관을 잘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20, 30년 후에 미래가 그때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돈을 모으는 습관을 불리는 이런 열심히 투자하는 공부가 바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첫걸음과 바로 첫 스텝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20대, 30대 나이 100만 원. 돈 또 벌면 되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 돈의 귀중함을 알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쓰실 때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시고 돈을 잘 모으는 습관을 들이셔서 그 돈으로 종잣돈을 마련하시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셔서 내 자산을 점점 불려나가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